네,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과 전국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YTN 정기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난주 대비해서 긍정 평가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이게 일자별 현안으로 봤을 때 어떤 이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주초에는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47.4%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말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불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일 관계가 좀 갈등 국면으로 가면서 지지층이 결집했었는데 주중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해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일 날 50대 이제 초중반이 예. 백신 예약을 하기 시작했는데 백신 예약 오류 관련된 보도가 예. 또 많이 있었고요. 또 수요일 날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이제 징역 2년 선고 원심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소식.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예. 소식이었고요. 목요일 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이제 이재명 지사 측과 또 이낙연 후보 측이 이제 계속 갈등을 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예. 또 일일 확진자 수가 목요일 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일간으로는 42.5%까지 빠졌고요. 근데 금요일 날은 이제 국민 88%의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하는 예. 걸로 이제 잠정 합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 날은 43.7%까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일자별 어떤 이슈를 좀 보면 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백신이 먹통됐었던 것도 그렇고 청해부대 사태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도 그렇고요. 뭐 악재임에는 분명한데 대통령 지지율 약보합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악재임에는 분명한데 그것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임기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구성들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자기 대선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재결집하고 있다. 네.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후반부에 지지율이 추락했던 큰 이유는 본인이나 또는 가족, 또 가까운 측근들의 비리가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런 비리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평가나 MZ세대의 평가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한창 부동산 정책이 좋지 않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부동산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임기 막바지에는 유력한 강력한 경쟁자가 내외부에 발생을 했습니다. 여권 내든 또는 야권에서든 대립각을 세우게 됐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을 따져보면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이 후반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40% 중반을 견고하게 또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좀 뭐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직접 주재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빨리 잡히지 않고 이 이슈가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대유행이 하면서 예. 오히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좀 올라가는, 올라갔습니다. 예.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됐는데요. 좀 위기 상황에 결집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뭐 국내외 지도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2주 동안은 올라갔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해부대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예. 또 김경수 지사 관련된 소식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50대 후반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예. 이제 하게 되고요. 중증 환자라든지 아니면 또 사망률이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고 해외 소식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뭐 이스라엘, 또 영국 다른 선진국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향후에 또 이제 40대부터 또 30대까지 계속 백신을 이제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예약 과정에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당 지지도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우위를 유지하긴 했는데 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조금씩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에 컷오프 과정을 거치면서 경선 흥행 이제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모처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말씀드린 뭐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꽤 심해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당내 고정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후반기에는 넘기는 예.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갈등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지금 당장 입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위험하다 이런 방송 인터뷰도 있었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여의도 정치하고 뭐 이런 그 본인의 하는 정치가 뭐 따로 있겠느냐 이런 네. 약간의 두 진영 간의 약간 갈등이 좀 보이는 이제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양당 모두 하락하고 무당층이 소폭 상승을 해서 오랜만에 10%대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이유로 민주당은 보니까 30대하고 중도에서 좀 많이 빠졌고 네. 국민의힘은 20대하고 보수에서 많이 하락을 했던데 자 그런데요 대통령 그리고 여당 제1야당 지지율이 동시에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이 이번 주에 보였는데 보통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좀 이렇게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이거 좀 이례적으로 그렇죠.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는 그렇죠. 예비 경선 중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 직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었어요. 예. 그는 그만큼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더 폭넓게 유권자 전반에 관심을 끌어냈기 때문인데 네. 최근에 보면 이재명 또는 이낙연 두 후보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중도층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정책 대결하라 그랬더니 지금 서로 간에 네거티브 맡아도 흑색 승전 공방을 하고 있어. 예. 그것도 여권 후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30대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회귀하는 복귀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후보들 간의 치열한 이 네거티브 공방을 보면서 또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국민의힘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보수층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입당 문제가 되겠죠. 왜 자기 대선 후보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 외에 국민의힘 또 잠룡들도 그렇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수층이 피로감에 의해서 이탈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20대는 최근에 이준석 현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통일부 논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네. 이제 20대가 피로감에 의해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예. 자, 두 분이 분석해 주신 내용이 좀 비슷한데 그 오늘 나온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로 넘어가서 좀 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26.9%, 이재명 지사가 26%,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8.2%,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1%. 동일 조사 기관 그 전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데 이재명 지사와의 격차가 지금 1%포인트 이하로 좁혀졌어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사회론연구소 TBS 네. 의뢰로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요. 예. 이제 안심번호로 조사했지만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제 한 예. 조사입니다. 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아시다시피 샤이 야권 표심이 이제 잘 잡히는 그런 네. 조사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었고요. 네. 리얼미터 조사도 이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난 예. 조사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두 조사 방법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입당이 다소 늦어지다 보니까 6월 중순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제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뭐 38%까지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선출된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보수층의 기대감이 점점 조금 식다 보니까 그리고 양측의 갈등이 약간 있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5주 전과 비교하면 윤석열 후보는 11.1%포인트 하락한 수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하고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예. 소강 상태에 이제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상승한 것으로 그래서 8%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이제 5주 만에 11.1%가 지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여러 가지 뭐 처가 리스크도 네. 있고 그리고 발언 논란도 있었는데 입당 지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을 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여당 얘기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였는데 그 범진보 후보들끼리 좀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해주신 네거티브 공방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의 특징은 상대방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거나 붙들어 두는 효과는 있는데 내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 네거티브는 상대방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보기보다는 이 경쟁자의 약점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지금 아직까지 본경선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 내 구도가 이재명 대 이낙연, 네거티브가 치열하거든요. 이러다 예. 보면 이제 피로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각종 논란이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백제까지 나오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백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서로가 이제 공방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항상 논란이 길어지면 악재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악재가 되면은 지지층들은 대체적으로는 중M, 중도층과 MZ 세대가 빠지게 되는데 스캔들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중M, 여성 표심, 그다음에 중도층 또 MZ 세대가 이탈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 다 양자 대결 가상 경쟁력이 이 대선 후보로서는 중요한데 중도층과 MZ 세대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주말에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책임 공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그야말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오늘 당 선관위에서 자해적 공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예.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요컨대 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발언을 왜곡한 것에 대해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하시고 이것을 문제 제기한 대변인을 문책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생각이 없으시겠군요. 뭘 왜곡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겁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죠. 텍스트를 보지 말고 컨텍스트를 봐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 하나 가지고만 보다 보면은 몇 가지 단어에서 이제 주관적 생각을 개입하게 돼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역주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적통이라든가 박정희 찬양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또 지역주의 등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그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 지도부 그리고 당 선관위의 그 자제 그 권고까지 나온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이낙연 대표 측은 영남 역차별 발언을 있는 중대한 실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측은 내가 떡 주고 뺨 맞은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SNS에 인터뷰 전문을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올렸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1년 전에 예. 인터뷰를 한 것은 최근에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1년 전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이낙연 후보에게 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인터뷰는 최근이지만 그렇죠. 당 상황 설명에 대한 건 지난해 당대표 경선 당시 그렇죠. 약 상황이었다. 1년여 전이죠. 예.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백제와 호남에서 전체 나라를 통합해 본 적은 없었는데 예. 그 당시에 1년여 전에 이낙연 대표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표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덕담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호남 출신 의원들은 아니 어디다가 백제를 갖다 들이대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백제라는 국가는 그 당시에 꽃피웠던 백제의 문화를 꽃피웠던 국가인데 왜 지금 와서 지역주의를 조장하냐. 그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은 백제의 이야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심지어는 공주 부여가 지역구인 이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까지 지역주의 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제만 떼어놓고 보면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럼 이 이야기가 왜 지금 민감해지냐? 네. 결국 민주당 경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 하나는 문. 호남. 호남표를 얻고 하나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표를 예. 얻어야 되기 때문에 호남표를 끌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누군가의 무슨 말이든 그것을 흠집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직접 거론하기는 민감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거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 전문가로서 시간이 지나면요. 네. 두 후보 다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해다. 예. 자칫 잘못하면 두 후보 중 어느 한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되더라도 워낙 이 골이 깊어지게 되면 난 그러면 상대방 후보 못 찍겠다. 지지층들이 이렇게 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 상당히 금이 가기 때문에 도를 또는 선을 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백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석의 여지가 둘 다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거티브전이 계속되면 주자별로 봤을 때 이택수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 주자별로 득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예. 양강 구도죠. 이재명, 이낙연 이낙연, 두 후보가 이제 양강 후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싸움이 계속되면 사실 3위 이하 6위 후보까지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네. 이 양강 간의 싸움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이지 이제 않게 되면 3위 이하 후보들이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집중된 컷오프 이후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면서 본인에게 집중된 네거티브를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로 이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경선에서는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예.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선에 가면 이 부분이 두 후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당 차원에서 예. 원팀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아까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당 지지율이 좀 부정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오래 이제 가져가면 본인들에게도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 지금 말씀하신 원팀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이 잘 봉합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야권에서는 입당 줄다리기를 하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깜짝 맥주 회동을 했습니다. 입당 관련해서 해석의 여지를 좀 남겼는데요. 관련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자리로? 예. 골랐습니다 이런 데를. 잘 계셨어요? 제가 잘 있었죠. 이제 좀 더 빨리 뵀어야 되는데. 며칠간 있었던 어떤 긴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기우에 가깝다. 윤 총장님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다만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있다. 하여튼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셨고 8월 입당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니겠냐라고 이해한다. 예. 그렇게 말했고요. 그분들도 8월 입당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대거 보강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인사들이 대거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낮까지만 해도 상도덕 지켜라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화기애애한 치맥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입당 가시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출신들이 네. 많고 또 친박계 의원들, 친박계 출신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면 입당을 안 한다면 인사들이 참 상당히 난감한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옮겨간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상당히 붕 떠는 난감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입당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제 8월 10일이 거론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강복절에 적극적으로 입당하겠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 부분도 윤석열 후보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입당을 분명히 하지 않는 피로감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썩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인 인사들까지도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으로 간다. 이것은 당대표로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또는 최재형 등 다른 대선 후보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지지율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되니까 불협화음을 내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일단 당의 지지율을 고려해서는 너무 큰 이 파차름을 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차기 대권을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를 입당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만하게 가자는 쪽일 것이고 세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상징입니다. 버퍼링. 아직도 버퍼링 중. 아직도 결정이 되지 못하고 버퍼링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버퍼링.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입당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어제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도 한 발짝은 조금 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아까 그 캠프 측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비대위원들이 좀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서 좀 역할이 있었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총장 지금도 명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들이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간 건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김종인 전 위원장과 교감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갔다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그동안에 지지했던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서 좀 이탈할 수 있었는데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그렇고 이른바 데드크로스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결과가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고 윤석열 전 총장은 아까 그래 보셨지만 이재명 지사한테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한테 만약에 자동답 방식 조사에서 추격을 당해서 추월을 당하면 좀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양측의 지금 입장이 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측근들로 하여금 또 이준석 당대표하고 좀 만나게 하는 그런 속도전을 내게 됐는데 일단 8월 초순 10일 전후에서 입당을 하지 않으면 지금 양측의 지지율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입당의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앞으로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그 최재형 원장 쪽으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빠진 만큼이 같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 당 밖에서 몸값을 약간 올리면서도 당내 인사들 도움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좀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인지도가 낮지만 서서히 지지율을 끌어올려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5%포인트 이상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해당 행위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죠. 자, 현안 관련 여론조사 짧게 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8.15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YTN이 가석방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어봤더니 찬성이 66.6%고요. 반대가 28.2%. 근데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는 조금 결과가 다른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대체로 이제 찬성 의견이 50% 안팎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에서는 50% 넘는 응답자들이 가석방 반대 소식을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아니었는데요. 다른 조사기관이 사면 관련된 조사를 했을 때도 아주 비슷한 찬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 5월 정도에 조사했었던 네. 내용을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한 2배 이상 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뭐 연령대로도 뭐 30대 민주당 지지층이 강한 성향 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50%를 좀 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은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다른 이슈도 그렇지만 60%를 넘는 그러니까 3분의 2가량이 지금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일부도 지금 전향적으로 좀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은 좀 무르익었는데 다만 민주당 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강성 지지층은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여론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